네, 안녕하세요. 성숙한 리더의 품격 있는 분노 작가 부경미입니다. 제가 책을 내고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제 이야기를 똑같이 저술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의 리더든 아니면 이제 대표님이든 만나 뵈면서 우리 대표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요즘 조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우울감 그리고 분노를 많이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특히 리더의 감정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과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정말 잘 활용만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나 분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화 많이 내는 사람이구나,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어떤 인식 때문에 분노하는 상황에서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분노하는 상황에는 정말 품격 있게 분노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는 그거를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와 제 책이 그런 올바른 품격 있는 분노의 길로 가는 그런 지침서가 되기를 희망하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많은 패러다임이 오고 있는데요. 리더십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예전과 같이 리더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환경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모든 게 많이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그거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함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에게 정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또 우리 곁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환경을 또 조직에서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조직의 구조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예전에 리더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상명하달, 무조건 시키는 거를 잘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리더들은 무조건 이렇게 시키고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직적인 문화였다면 요즘은 또 수평적인 토론 문화로 조직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특히 굉장히 발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민첩성과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는 애자일 조직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조직의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법적으로는 테두리가 좀 많아졌는데요. 이제 제 분노와 관련된 이야기의 법을 좀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할 일이 많은 리더들도 있는데 52시간 근무제로 좀 형식을 묶어 놓으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일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또 리더들이 변화가 일어났던 거를 직감해야 되는 게 직원들의 변화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또 구시대의 리더들이 우리 세대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들었던 그런 때와는 조금 달리 요즘 신세대들은 굉장히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조직에서 생활하게 되죠. 예전에 이제 경제적인 안정감을 중시했던 구성원들이 있었다면 요즘의 신세대들은 약간 경제적인 안정감보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구성원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조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구성원들의 저항심도 조금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조직이 따라잡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지고 있고, 조직의 변화를 직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문제를 푸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하버드대 존슨 코퍼 교수님의 말처럼, 우리가 리더십이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푸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리더십은 약간 이러한 환경적인 거, 조직적인 구조 변화, 직원들의 변화를, 그 변화에 잘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리더십의 어떤 중요성이 더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2018년 이제 4월에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이런 아티클이 있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직이 불안하다 보니까 한국 성인의 52%가 분노 조절을 못하고 약간 관찰받거나 상담받거나 감정 치료의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 아티클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현 상황에 인식을 잘 못하고 직원들은 무조건 호통을 쳐야만 이들이 잘 알아듣고 리더들의 말을 잘 따를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좀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리더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잘 들여다보면 우리 리더들이 호통하는 만큼 조직원들이 이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약간 상호 교류가 되면 굉장히 다행인데, 조직 구성원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상황, 리더들도 어떤 책임감으로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 데 있어서 호통을 치는 그런 분노의 상황, 이런 것들이 맞닥뜨리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의 분노 표출 형식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에서 보면은요, 직장 내에 꼭 있답니다. 이런 분들, 99%가 분노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노가 조직 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분노를 제대롭게 조절하거나 관리하지 못해서 직장 내 갈등을 일으킨다라든지, 아니면 멘탈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그 멘탈을 극복하기 위해 너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든지,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까지 왔는데 이걸 그냥 조직에서 심리적인 케어를 안 해주고 방치했다가 약간 조직이 굉장히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벼룩시장 구인구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왜 받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조직에 있을 때는 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이 힘들어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1위를 차지한 게 상사와 동료와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직장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직장인의 66.7%가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대상자가 상사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감정 조절을 못하게 하는 상사가 어떤 이유에서 직원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감정 조절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러니까 억울한데, 내가 상사가 저에게 이제 분노를 했어요. 표현을 했는데 억울한데도 상사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분노를 표현하지 못해서 약간 억울한 감정이 들어서 굉장히 나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어떤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직장에서 사실은 지금 누구나 다 불안하고 약간 우울하고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는데, 직장인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직장인에 대한 분노의 관리는 어느 정도 회사에서도 약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상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너네만 힘드냐? 너네만 분노하느냐? 우리 리더는 더 힘들다. 왜냐하면 리더는 물론 직장인들도 받는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뭐 관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리더는 거기에 또 하나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막중한 책임감과 직원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어떤 조직의 목표에 맞게 함께 가야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 리더들도 굉장히 더 과부하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인의 절반이 뭐 분노 조절을 못한다, 직장에서 마주치는 버럭 상사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화를 억누르지 못하는 상사를 보았을 때 굉장히 괴로운 직장인들이 많다. 리더들이 분노 표출이 뭐 조직 문화를 경직시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리더들의 어떤 잘못된 분노 표출로 인해서 SNS 상의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든지 약간 소문이 잘못 나서 이런 나쁘게 보여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분노라는 것을 제대롭게만 표출할 수 있다면 이런 어떤 상대가 받아들이기에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우리가 그 분노를 표출할 때 잘못된 표현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모욕감이나 모멸감 그리고 굉장히 불편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제가 리더랑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화를 냈다. 그럼 일을 똑바로 하지. 똑바로 했었으면 제가 뭐 화를 냈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리더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그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맞는 말인데 그 방법적인 거에서는 확실히 잘했느냐 어쨌느냐는 약간 그 상황을 봐야 알기 때문에 저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마도 조직에서 이런 분노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약간 오해로 인해서 잘못된 표현 방식으로 인해서 많이 깊숙한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해 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임원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서 일상에서 큰 변화가 생기는데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뭐 감정적인 영역과 인지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 4가지의 영역으로 나뉘어서 어떤 곳에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가장 1위를 차지했던 거는 감정적인 영역으로 우울감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리더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뭐 무조건 내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표현은 할 수는 있지만 감정이라는 걸 느끼면서 똑같이 우리 조직 구성원들과 똑같이 불안감과 우울감과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함께 인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리더가 분노 표출을 했을 때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제 논문에 활용을 했던 내용인데요. 리더가 분노를 표출했을 때 조직 구성원은 약간 침묵하거나 일탈 행동을 일으킨다고 연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리더가 분노를 표출하면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물론 뭐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화를 확 내게 되면 부하 직원도 약간 그 공격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리더가 화를 낸 거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바로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분노 표출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우리 리더가 나에게 화를 냈던 게 정말 정당한 화였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서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학술적인 용어로 우리가 분노 반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적으로 생각을 낳으면서 그 리더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분노 반추가 생기면서 분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분노를 표출했을 때 당장은 눈앞에서는 바로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조직 구성원은 자기가 따로 뭐 혼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퇴근한 이후에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 자꾸 그 분노를 떠올려서 곱씹어 생각하면서 그 결과로서 약간 복수를 계획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마음을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킨다든지 두 가지 행동 표현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노 반추가 계속되면서 복수 계획을 세웠던 이제 조직 구성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상사에게 복수를 계획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취업 포털 사이트 커리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사에게 복수를 결심한 적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자가 10명 중에 4명, 한 41%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복수라는 것이 꼭 리더에게 뭔가 뭐 표현을 하면서 같이 공격하는 복수가 아니라 약간 부하 직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복수를 하게 되는데 복수의 내용으로 어떤 걸 해봤냐라고 질문해 봤을 때 그들이 대답한 거에 의하면 뭐 상사가 시키는 일을 잘 안 한다든지 뭐 못 알아듣는 척 한다든지 아니면 상사가 뭐 커피 같은 음료 같은 걸 사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약간의 이물질을 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소소한 복수를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은 나의 바로 위의 상사이거나 아니면 리더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적인 복수를 하지는 못하지만 리더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조직 구성원이 선택하는 게 일탈이나 침묵인데요. 침묵을 잘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리더가 조직에서 막 화를 내요. 막 화를 내면 부하 직원은 반항 없이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입을 다물고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침묵 안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거죠. 내가 리더에게 알려야 될 내용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당장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총 책임자인 리더를 약간 골탕 먹인다는 식으로 알려야 될 상황까지 안 알리는. 그래서 팀장님이 너 왜 이거 안 했냐? 라고 물어보면 까먹었는데요? 뭐 이러면서 약간 그거를 자기의 실수인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는 복수로 계획돼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직 구성원이 선택한 조직 행동 중에 하나가 일탈 행동인데요. 일탈 행동은 이제 그런 거죠. 약간 다른 조직 구성원들을 분리를 시킨다든지 회사가 안 좋아, 리더가 안 좋아 이러면서 약간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기물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한다든지 자기 기물처럼 아끼지 않고 막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근무 시간 내에 다른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근무 시간 8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안 하면서 약간 업무에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행동들로 소소한 복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리더의 분노 표출이 그럼 리더는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리더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표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리더는 당연히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리더가 갖춰야 될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조건들이 뭐냐면 평상시에 어떤 공정심, 조직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정했느냐, 그리고 그들과의 신뢰가 잘 쌓여 있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갖춰져 있는 리더에게서는 그래도 리더가 화를 냈을 때는
아, 우리 리더가 그래도 나 잘 되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약간 못 믿을 리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리더, 평상시에 자기 마음, 자기 감정에 흔들리면서 뭔가 일을 시키거나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을 대했던 그런 리더, 평상시에 존경받거나 이제 신뢰받지 못했던 리더에게서 분노 표출을 당했을 때 조직 구성원들은 그런 어떤 복수의 계획을 한다든지 일탈 행동으로 리더를 괴롭힌다든지 침묵 행동으로 리더를 곤란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취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고 품격 있게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조금 성숙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많은 리더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잘 통제가 되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책에 썼다시피 우리가 모든 어떤 걸음마도 연습을 해서 되는 것과 그리고 대화하는 방법도 소통의 방법도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잘 되는 것처럼 감정의 관리도 여러 번 경험하고 약간 실패하고 또 배우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과 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그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 스잔 루보미스키라는 교수가 총 225편의 논문 중에 참여자, 그 논문에 참여했던 사람은 27만 5천 명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감정과 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 행복한 감정은 당연히 성공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요. 그 직원이 행복감을 느꼈을 때 상사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에 대한 성과도 상승했고 건강도 조직 구성원의 건강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최근에 행복에 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감정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로봇처럼 기계처럼 뭔가를 계속 하게 된다면 어쩌면 감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조직 구성원은 사람과 사람이 다 만나서 일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리더십을 강의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교수님들은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해야 직원들이 잘 따라온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변혁적 리더십,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기업의 목표와 비전에 달성할 수 있게끔 같이 가는 그런 변혁적 리더십이 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다 라고 외치는 학자님들도 계시고 뭐 이 외에 기타 등등 리더십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것은 리더의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뿌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리더를 나무에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약간 리더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무의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뿌리이겠죠. 예,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 절대 큰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긴 하지만 넘어지거나 꺾이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듯이 리더들도 그 자리에 조직 구성원을 약간 쉬게 만드는 어떤 나무의 역할이라면 그 뿌리가 굉장히 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리더의 뿌리는 당연히 올바른 인격과 성품 혹은 자기 관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런 뿌리가 단단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초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감정의 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정의 관리가 잘 된 뿌리가 단단한 리더들이 직원들의 열정도 자신감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거기에 어떤 감성 지능도 발휘할 수 있고 인간관계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직원들의 동기부여 능력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든 게 갖춰졌을 때 나무 이파리가 잘하는 어떤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뭐 인퍼먼트 리더십, 이슈 리더십 이런 것들이 상황에 맞게 전개되어야 우리 리더가 정말 이럴 때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뭘 해주는구나 라고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분노하는 리더에 대한 논문과 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직 구성원한테 화를 안 내고 무조건 참고 이런 사람이 정말 괜찮은 리더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아무 말도 안 하고 암묵적으로 대하는 리더들도 분노를 무자비하게 표출하는 그런 리더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참거나 무조건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는 리더들은 당연히 조직 구성원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없을 테고 그런 리더들의 어떤 파워가 없는 한 그 조직의 발전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화내지 말고 참으세요가 아니라 화를 똑똑하고 품격 있게 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